매일매일 NK36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특별 생방송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조금 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26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선언적이고 포괄적이던 당시의 선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느냐가 오늘 관건입니다. 먼저 회담이 열리고 있는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나가 있는 기자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혜민 기자, 지금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 주변 상황부터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통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마 두 정상이 서명식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떠나게 되는 한국 시간 오후 4시 40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트로폴 호텔이 교통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주변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역시 이곳까지 평소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려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하노이의 날씨는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라서 23도 정도로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하노이 시민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바깥에서 담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 그곳 시간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오전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두 정상이 이제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것 같고 확대 정상이 지금 정상회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 회담 35분 정도를 마치고 약 40분 전에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이 단독 회담은 10분 더 짧게 예정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지금 확대 정상회담은 지난 싱가포르 때보다 40분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마 실무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확대 정상회담 정상을 포함해서 3대3 정도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멀베니 비서실장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나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앞서서 저희 그 하노이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단독 회담 끝난 다음에 두 정상이 좀 산책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독 회담이 끝나고 두 정상이 호텔의 중앙공원 쪽으로 산책로가 나 있는데요. 그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그 산책 대화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이 메트로폴 호텔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동선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확대 회담 가장 이번 일정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언제쯤 끝나고요? 그 이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확대 회담이 끝나면 이곳 시간으로 11시 55분, 한국 시간으로 1시 55분 바로 업무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업무 오찬에는 사전 실무 협상을 함께한 북미 측의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메트로폴 호텔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소식 종합적으로 패널분들과 함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 나오셨고요. 옆에 김종배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른쪽에는 한국외대 윤덕민 석좌 교수 그리고 JTBC 정치부의 유선희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북미 양국 정상들 지금 확대 정상회담 중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확대 회담에 앞서서 단독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양 정상의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치 환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 우리는 많이 노력도 해왔고 이젠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여줄 때가 와서 이렇게 마주 걸어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 와서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Well,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Kim, and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And I'm sure over the years we'll be together a lot, and I think we'll also be together after the fact, meaning after the deal is made. We had very good discussions last night at dinner, and the pre-dinner was very good,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ideas being thrown about.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is, just very strong.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of good things happen. So I can't speak necessarily for today, but I can say that just a little bit longer term and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with respect to Chairman Kim in Nor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an economic powerhouse. I've been writing about it. I've been talking about it. I think it's going to be an economic powerhouse. And it's something I very much look forward to helping with, because with a little bit of help in the right location, in the right place, I think it's going to be something very special. I've been saying very much from the beginning that speed is not that important to me. I very much appreciate no testing of nuclear, rockets, missiles, any of it. Very much appreciate it. And Chairman Kim and I had a great talk about that last night. I'd let him say what he said if he'd like to, and if he doesn't have to. But we had a very good talk about that last night. And again, I am in no rush. We don't want the testing, and we've developed something very special with respect to that. But I just want to s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airman Kim,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his country, and I believe that it will be something economically that will be almost hard to compete with for many countries. It has such potential.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단독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 지금부터 한 1시간 40분 전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발언, 양 정상이 하는 모습 들으셨는데 자꾸 지나갔던 발언들을 이렇게 들려드리는 목적은 사실 뭐 명확하죠. 오늘 합의문에 양 정상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두 사람 오늘 이야기 어떤 점들이 눈에 띄셨습니까? 두 정상에서 얘기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시간 문제에 대한 얘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little bit longer라는 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시간에 별로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그 합의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뭐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어가면서 우리는 예.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하여간 시간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빨리 제재를 풀어라라는 그런 입장이 좀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김동혁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냐고 보면 비핵화에 대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주변에서 갖고 있는 그 비핵화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기대 이런 것들을 네. 좀 낮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이 이제 촉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네. 모습들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촉박하고 예. 그런 어떤 사항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뭐랄까 튕긴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뭐 뉘앙스 좀 보이긴 한데요. 예.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이런 어떤 뭐랄까요? 대단히 어려운 지금 한 8개월 만에 온 것이고 예. 이러한 예. 것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말 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뭐 많다. 그래서 예. 이것만 놓고 보면 저는 사실 이것이 예. 상당히 양쪽 다 비장함을 느껴진다. 예. 생각보다는 화기애애하다기보다는 비장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사실 이게 어떤 회의를 앞두고 어떤 모임을 앞두고 모두 발언이라는 것을 이제 듣는 이유가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잠깐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옳은 협상이 중요한데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예단하진 않겠지만 나의 직감으로는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어갔습니다. 시간 갖고 두 정상의 말이 180도 다르지만 말은 그렇고요. 네. 그럼 두 정상이 처해 있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은 그럼 어떤가? 이걸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여유를 부릴 국내 정치적 상황인가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정치적인 공경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더 절실한 게 예. 트럼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저 발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아쉬울 거 없으니까 니네가 좀 더 양보해라고는 그러니까 사전 삿바 싸움의 성격으로 한번 던지는 네. 일종의 외교적 잽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오늘 2차 정상회담은 어쨌든 1차 정상회담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제 오늘 일정들을 보면은 어제 한번 2차 정상회담 1차랑은 다르게 만찬이라는 일정이 한 번 더 있었고요. 네. 예. 1차랑 잠깐 그 일정들을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1차 정상회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당일치기 회담이었고 이번엔 1박 2일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만나면 횟수도 이번에는 최소 6번 정도가 되게 됐는데 네. 지난번에는 이제 3번, 뭐 많게 봐야 4번, 산책까지 포함해야 4번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만나는 시간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길게 봐야 4시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길게 만나게 되고요. 이번 확대 회담 시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예. 있을 텐데 이번에는 2시간 10분, 지난번에는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의제가 이제 구체화 아니면 또 이제 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없었던 지금 일정이 하나 중간에 이제 짧은 산책이라고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시겠지만은 단독 회담하고 이제 확대 회담 사이에 저게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싱가포르 회담 때도 보면 이제 그 단독 회담하고 확대 회담 사이에 저런 장면은 사실 보이진 않았습니다. 단독 회담 다음에 바로 확대 회담이 이어지고 확대 회담이 네. 또 자연스럽게 오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저 메트로폴 호텔을 가보면 예. 이제 구관, 신관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단독 회담은 신관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정원을 지나서 예. 이제 구관 쪽으로 이동해서 확대 회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동하는 그 호텔의 구조를 잘 보면 호텔 가운데가 이제 호텔로 이제 마치 방어막처럼 쳐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마음 편하게 걸으면서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뒤에 물론 통역들이 따라온 부분도 있었지만 예. 통역 없이도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온 걸로 봐서는 예. 좀 그래도 두 정상이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차 회담과 2차 회담이 사실은 뭐 형식상 좀 다른 측면들이 기술적인 측면들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회담이라면 또 비핵화 문제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무 회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좁혀놓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내서 이제 사인하는 형식의 그 이벤트가 되는 게 이제 정상회담의 하나의 형식인데 네. 1차 회담 때도 실무회담이 거의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열렸고 이번도 뭐 거의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두 정성의 퍼포먼스에 많은 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에 있어서는 1차와 2차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김혜미 기자가 잠깐 전해줬는데 단독 정상회담이 예정보다는 조금 짧아졌고 네. 확대 회담이 1차 회담보다 확실히 이제 늘어난 네네. 분량이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합의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1차 때 합의문은 굉장히 이제 원칙적인 것을 했고 이번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나오겠죠. 네. 근데 이렇게 실무 접촉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은 커다란 어떤 굉장히 복잡한 합의문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그 영변을 중심으로 하는 중단 문제와 뭐 종전선언 그리고 그 뭐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일정 부분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들 정도를 바토하는 정도의 일정 부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마련해느냐 정도지 거기에 결국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 뭐 트럼프로서는 그게 더 원하겠죠. 그래서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물질의 그런 시설들을 전부 그 안에 좀 넣고 싶어하고
더 바라는 건 아마 ICBM 정도가 네. 들어가는 걸 바랄 텐데 그거는 이제 뭐 트럼프의 네. 수완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이따가 이제 의제도 많이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단독 회담 짧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짧은 또 산책, 그때 표정들, 제스처들 이런 것들을 잠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첫 만남을 시작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직돼 있고 긴장한 모습이 많았지만 예. 그 이후로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더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오늘 지금 이 현재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어제 만찬과 지금 이틀간이 벌어지는 이 구성을 보면 저는 오늘 모두에 있었던 어떤 시간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네. 아까 이제 우리 김종배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지만 단순히 삿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약간 시기적으로 좀 늦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합의문은 이미 저는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지금 정상회담, 오늘 오전에 있는 이 정상회담은 합의문의 큰 틀을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봐요. 이미 예. 어제의 만찬 자리가 예. 통상적인 어떤 의례적인 만찬이 아니라 네. 거의 업무 만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석자라든가 참석 규모를 보면 네. 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동안 실무진이 했던 것들을 거의 뭐 마무리 짓는 작업이고요. 예. 그 마무리를 통해서 어제 아마 밤샘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지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만나는 정상회담은 네. 그 마무리한 작업을 최종 확인하고 승인하는 작업.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모두에 말하지만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서로 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리고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사항에 대한 서로의 양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예. 짧게 끝났다는 것은 그 서로가 뭐랄까요 그 이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네. 긍정적이니까요. 예. 또 두 가지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본다고 하면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윤덕민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준 것 이상으로는 별로 크게 준 것이 없고 또 나름대로 받은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확대 회담으로 넘어갔는데 이 확대 회담은 조문이 아니라 저는 하노이의 조문이 아니라 하노이의 이후에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하노이 이후에 해야 되는 각 항목별로의 워킹 그룹이라든가 이 항목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따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합의문은 거의 뭐 오늘 4시 5분 우리 유선희 기자 그렇죠? 이제 일단 예정상으로는 4시가 넘어서 지금 네. 합의문 서명식이 있잖아요. 네. 예. 서명식이 이제 보통은 있기 전에 직전에 이제 합의문을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를 일단 하고 네. 그리고 대신 이제 공개는 합의문 서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을 때 사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는 합의문만 나왔을 때는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에 네. 도대체 뭐가 담긴 것인가 선언에 좀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한미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구체화가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네. 이후에 이제 뭐 볼턴 부장관이라든가 다른 이제 실무진이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게 되면 예. 이 선언문의 의미가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되고 그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 4시 5분에 이제 서명을 할 때에 맞춰서 거의 선언문의 이제 문구 자체는 공개가 되겠지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 뭐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 기자회견이 있으면 그 네. 진짜 의미 또 그 안에 선언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네.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또 주고받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4시보다는 한 5시가 돼야 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정상 지금 주요 일정들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이제 함께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그 점심 시간이 네. 1시 55분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지금 뭐 확대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누가 여기 참석하느냐예요. 그래서 네. 누가 참석하느냐가 내용도 함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단서가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몇 명이 들어갔는지 지금 아직은 이제 나오질 않고 있는 거고. 예. 일단 기본 세트는 어제 그 만찬에 들어갔던 2명.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하고 리용호 외상. 그다음에 네. 미국에서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 네. 이 두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예.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들어가 있다면
북쪽에서는 리수용 어떤 부위원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런 관측이 좀 유력한 것 같고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차 정상회담 때도 보면은 오찬에는 참석을 했지만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지금 있는데. 저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북측이고 오른쪽 이제 미국 측 참석자 예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려본 건데 관심사는 이제 미국 쪽에서 볼턴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근데 이제 단독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사들의 그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볼턴이 노란 서류철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서류철을 들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봤다면 볼턴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예상대로 지금 김준배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한다면 지금 왼쪽에 저희가 아까 봤던 그 구성원들, 참석자들 지난번에 싱가포르 때도 저 멤버였습니다. 참석자가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김영철, 이수용, 이용호 이대로였고 바뀐다면은 이제 미국 측만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 믹 멀베이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 자체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교체, 뭐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나오지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호텔로 도착하는 과정도 한번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 호텔에 먼저 도착했고 차량이 먼저 도착했고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멜리아 호텔,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멜리아 호텔은 이 메트로폴 호텔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의 그때 출발을 하면 몇 분 차이 없이 도착을 하고 이제 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서 조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호스트냐 라는 얘기도 나왔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호스트?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지난 싱가포르 회담하고도 이제 그 두 사람이 악수할 때 그 장면만 보면 왼쪽 오른쪽이 이번에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에 자리 서 있는 게 상석으로 보통 봅니다. 상석으로요? 그럼 상석에 있는 사람은 배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배려를 해주는 사람, 즉 호스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른쪽이 호스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왼쪽이 상석이고 상석은 뭐 배려를 받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복잡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배려를 받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호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회담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호스트의 역할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왼쪽 오른쪽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상석을 양보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스트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외교가에서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거는 윤 교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그 정상회담이 이제 두 번째 회담이니까요. 첫 번째는 의전상 뭐 미국이 먼저 호스트하는 역할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차례로 그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호스트를 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상호주의라 그럴까요? 그 상호주의에 입각한 그런 배치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확대 정상회담이 치러지고 있고 조금 전에 어제 만찬 모습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이제 오찬 때 모습 보셨는데 잠시 뒤에는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오찬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한번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참석자들, 그러니까 확대 정상회담하고 이제 이따 오찬에 참석하는 사람들. 실무 협상단이 언제쯤 같이 합류를 할까요? 이번에 그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확대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실무 김혁철이라든가 뭐 최선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실무 오찬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다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김여정까지도 포함됐기 때문에 오찬에는 아마 실무 위원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만찬의 경우라든가 이번에 이제 실무회담, 확대회담 같은 경우에 참가자 몇 면을 보면 상당히 어떤
북한 측에서는 향후에 이 비핵화라든가 또 평화 체제,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이 합의 사항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협상 채널의 다양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김영철을 탑으로 두고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실 다 외교관들이거든요. 외교 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리수용이라든가 리용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장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김혁철, 최선희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것이 남북 관계와 연동된 어떤 통전부에서의 김영철이 그 핸들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미 관계 개선의 분야, 그다음에 비핵화의 분야, 또 어쩌면 또 평화 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간 협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앞으로 돼야 된다는 층에서 하나의 회담 라인이 아니라 이 뭐 김혁철 같은 경우는 비핵화, 그다음에 또 뭐 박철 같은 경우에는 북미 라인, 그다음에 뭐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안보 라인,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확대 회담이라든가 또 어제 만찬에서의 참석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핵 문제라는 분야를 다루는 담당 부서는 북한에서 쓴 외교부였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달라진 것이 김영철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아마 TF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F 안에 여러 부서의 그런 그 사람들이 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최선희가 외교부 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건의 상대는 최선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김혁철이라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부 사람이 생각하는, 사실 이분은 외교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페인 대사를 했었는데 스페인 대사 때 이분들을 만나본 사람에 의하면 이분은 외교부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국정원 같은 그런 이제 기관에서 파견된 그런 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름대로 여러 부처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지금 김영철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교부 중심이 아니라 그 TF 팀 중심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뭐 김동혁 교수는 이미 어제 만찬 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의 합의문도 지금 작성이 됐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8개월 만에, 날짜로 치면 이제 260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그 싱가포르 6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261일 만에 카카를 만나게 됩니다. 훌륭한 상봉이 마련되게 된 건 카카의 그 남다른 통큰 정치적 결단이 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61일 동안 그 사이 보면 사방에 그 불신과 오해 있는 소리들도 있고, 그 적대적인 낡은 반응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애들고 극복하고 해서 다시 마주 걸어서 261일 만에 여기 하노이까지 걸어왔습니다.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And we made a lot of progress, and I think the biggest progress was our relationship is really a good one. I think that your country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unbelievable, unlimited. And I think that you will have a tremendous future with your country, a great leader.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And we will help it to happen.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칭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를 좀 이제 추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친서를 보냈을 때도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제 표현까지, 내 친구에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위대한 지도자라는 어떤 표현까지 이제 그 올라갔으니까 문제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덕담 수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제 회담 분위기에 어떤 그 밑자락을 깔기 위한 상대가 뭐 그 축혀 올리기로 보든지 간에 아무튼 두 정상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 표징에 담겨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두 사람의 의상도 상당히 뭐 이제 뭐 어제는
일거수일투족 이제 전부 다 이제 관심사였으니까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이지만은 넥타이도 이제 1차 때는 넥타이를 안 맸더라고요. 좀 바뀌었죠 이번에. 네, 항상 빨간 넥타이였는데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그냥 만천에서 또 파란색 계열의 네. 어떤 넥타이가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안경을 안 끼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도 안경을 안 꼈고 네. 오늘도 보니까 안경을 안 꼈던데 예. 왜 저렇게 연출했는지 저건 좀 더 읽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표정은 어제도 첫 만남에서는 상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약간 좀 이제 굳어 있는 그런 표정이었고 약간은 뭐 외모도 좀 얼굴도 좀 불그스레하고 그래서.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처음 딱 만났을 때만 좀 굳어 있는 표정이었지 대화를 네. 좀 진행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좀 풀어졌다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 전체가 양쪽 다 이제 부드러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간에 걸어가는 장면에서는 양쪽이 거의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따라갔는데 각자 대화를 또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고 또 정상이 단독 회담을 할 때는 밖에서 이제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또 밖에서 찍는 모습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난번 싱가포르 때보다 좀 더 모습이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확대 회담에 누가 들어갔는지가 지금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데 상당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스킨십도 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화면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확대 정상회담 모습이죠, 이 자리가.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양측의 확대 회담 참석자들이 지금 눈에 들어왔는데 3대 3입니다. 통역 빼고. 매우 궁금해. 말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인권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의 회의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각자 저는 미국으로 그리고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그러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또 오늘도 더 좋아졌습니다. 정치적인 종전선언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까? 종전선언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김 위원장,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좋은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이룰 수 없습니다. 이틀 만에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하에 북한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북한 경제가 아주 특별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나 이틀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은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훌륭한 지도력 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그 미국이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Is it better to leave, let the media go? 네, 지금 현재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을 이제 나가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that is something which is welcomeable.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좋은 합니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쪽 상방향 다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If you would kindly give us more time between us, because 1 minute, even 1 minute is more precious to us.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좋은데 아주 답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확대회담 모두 발언 화면을 보셨습니다. 지금 뭐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지금 한번 보죠. 네. 일단은 누가 참석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통역 빼고 4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지금 3명 정도로 보이죠. 네, 지금 네.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월베인이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볼턴 보좌관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은 보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네.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의자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볼턴 보좌관의 바로 맞은편 자리인데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수용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4대3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자리가 지금 누군가요? 지금 통역 예. 자리, 예, 통역 자리죠. 계속 이제 얼굴 모습이 안 보여서. 네. 그러니까 지금 유선희 기자 얘기대로 일단 4대3 구조가 지금 이제 보이는데 나중에 뭐 여기 그 존 볼턴 자리 앞에 누가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대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누가 앉게 될지는. 일단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번 내용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If I'm not willing to do that, I won't be here right now. 그럴 의향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최고의 답변이 아닐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실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is what we are discussing right now. And don't raise your voice, please. This isn't like dealing with Trump. 네,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They all seem to be, anxious. I think they're anxious and they're calm. 네,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도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We're discussing everything.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So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for being here. We're having 함께해 very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좋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추후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또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또 오늘도 더 좋아졌습니다. More political what? 종전 협정을 발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할 시간이 되었습니까? I think no matter what happens, we're going to ultimately have a deal. 어떻게 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Chairman Kim, 김정은 위원장,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루 또는 이틀에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이 결국 훌륭한 성공으로 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아래 북한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주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나 이틀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은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훌륭한 지도력 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연락사무소 개소에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연락사무소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Is it better to leave, let the media go? 언론은 이제 좀 나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that is something which is welcomeable. 오늘 발표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위해서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If you would kindly give us more time between us, because 1 minute, even 1 minute is more precious to us.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아주 모두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기자회견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지금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비핵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각종 지금 의제와 관련된 그 질문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일단 한번 비핵화 문제, 구체적인 비핵화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에. 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비핵화 부분이 의제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만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선희 기자. 일단 이런 모습들. 네. 어떤 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할 때 기자들하고 질문 일문일답 받는 이런 과거에 있었나요? 일단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이제 이것보다 이렇게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발언 때의 발언과 맞춰봤을 때 하나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모두 발언 처음에 단독 회담 하기 전에 이제 그때도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하다 그 얘기를 한 맥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모두 발언 이제 그만하고 단독 회담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우린 지금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자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 모두 발언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 시간의 의미와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시간의 의미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 회의할 시간 필요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간의 의미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비핵화라든가 상응 조치를 이제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여서 두 개는 좀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확대 정상회의 직전에 저는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트럼프는 과거서부터 리얼리티 쇼를 많이 연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만 아마 좀 트럼프 대통령 어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언 청문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스캔들이 지금 아주 폭로되고 또 얼마 있다 밀러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국면을 좀 전환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이 미디어를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쇼맨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질문은 던졌지만 그 답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 큰 틀은 이제 노출을 하면서도 그 또 의제를 그렇게 확대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 종전선언의 문제, 연락사무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번의 성과 자체라든가 나올 합의문을 좁혀주면서도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또 낮추고 그러면서도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히 짜여진 어떤 그런 쇼맨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요 타이밍에 모든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라서.
뭐 기자들의 질문은 마구 쏟아졌지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백미는 어제 이제 1대1 개인 환담 있고 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고, 문서로 작성했으면 돈을 내고 아마 보고 싶을 것이다. 이 발언이 사실은 백미 중에 백미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어떤 내용이 진척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설령 합의문에 담기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과는 대단히 클 수가 있어. 밑자락을 깔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을 까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정말 장사꾼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속 보여주면서 여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방법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올라온 내용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저희가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 이제 안에 이제 풀 기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그 취지는 좀 다 봐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대답을 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포기할 준비가 된 것이냐 핵무기를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뭐 당장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 부분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상응 조치, 요것들이 이제 오늘 의제가 될 텐데 조금씩 힌트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저희들이 들은 아까 그 인물일답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준비가 돼 있냐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거를 목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막는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비핵화 부분은 오늘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저희로서는 참 많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아마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동창리의 실험 시설,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정도를 다시 한번 창반해주게 하는 정도,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영변 핵시설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응 정도의 수준인데 문제는 지금 미건 대표가 얘기한 거는 핵 폭탄을 생산하기 위한 핵물질을 모두 그러니까 플루토늄,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좀 폐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지금 북한이 한 60여 발에 달하는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1000여 발을 갖고 있는데 이 북한의 기존 핵전력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거의 뭐 고스란히 남겨두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로드맵이 이번 회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를 저희 국민들이 좀 냉철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요 얘기가 사실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언급이 사실 요거를 요구한다기보다도 지난번 작년 10월 달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더니 김정은이 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윤덕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제 이번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빅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스몰딜, 미들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써본 적은 없고요. 언론적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딜이라고 이야기하면 상호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딜이 되는 건데요. 사실 비핵화만 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딜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돼야 되는데 빅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폐쇄가 아니고 폐기라는 지점까지 가야 되고 과거의 핵, 소위 말하는 이미 만들어둔 핵물질과 핵탄두, 그다음에 이동하는 이동 수단까지 다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거기에 상응 조치, 마지막 조치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수교를 맺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북한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가지고 간 포장, 선물 포장 꾸러미, 네. 차원 조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뭐랄까 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행 가능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나온 것 중에 이런 겁니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연락사무소 정도 수준이다. 네. 연락사무소 다음이 소위 무역대표부, 이익대표부 뭐 예. 그다음에 수교로 간다고 한다면 가장 첫 시작점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이전에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종전선언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이번에는 종전선언보다 이름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만 다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핵화도 사실은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입구의 모습밖에 그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핵심은 영변 지역으로 국한된 더 영변 지역에 있는 핵시설,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390여 개라고 이야기하는 핵시설을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죠.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평가절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물질을 만드는 증가시키는 행동, 예.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알파 예. 정도 수준에서 이것이 비핵화의 어떤 로드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 이번 하노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셨던 그 상응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은 요 확대회담 전 모두 발언 시간에 나왔던 기자들의 일문일답 그 내용 가지고 잠깐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연락사무소하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연락사무소 얘기가 가장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연락사무소에 대한 질문, 김정은 위원장님, 뭐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뭐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나도 듣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 답변이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뭐 담긴다, 안 담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양쪽에서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쪽은 양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지금 이 약간 중계하듯이 이 확대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시 45분에 이제 확대회담이 시작이 됐고 11시 45분에 확대회담이 시작이 됐고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12시 45분에 잠깐 중단을 하고 나서 2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1시 4분에 다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확대회담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20분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전 시간이었을까요? 20분이라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 지금 1시 몇 분에 다시 시작돼요? 1시 15분? 1시 4분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지 이제 한 20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확대 회담은 일단 1시 55분에 오찬 시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 예정대로 흘러간다면은 그 전에 이제 한 30분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연락사무소 부분은 지금 이제 유선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요 전에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부지까지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고 일부 보도했다. 예, 일부 보도가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뭐 구체적으로 기정사실이 되는 건데 평양에서는 그 과거 독일 대사관 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야당 의원이 전한 소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이런 얘기가 뭐 허투루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상당히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전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어제 만찬 이후에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만찬 소식을 그러니까 보도를 하면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결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언론 구조를 그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뭐 우리 뭐 그 임의적으로 기자가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쓰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없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이다, 획기적이라고 이 단어 선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한 2시간 반 후면에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재보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정도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락사무소 이 부분은? 네, 연락사무소는 사실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을 때 대사급 수교를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결국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합의는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양쪽에서 뭐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 당시의 입장에서는 성조기를 단 관용차들이 평양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당시에 북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뭐 지금이야 뭐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점은 뭐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 오늘 이 모두 발언에서는 핵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가장 바라는 거는 제재 완화 부분일 겁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돈줄을 다시 풀기를 원할 거고 그 얘기를 가지고 아마 비핵화 문제와 영변 플러스 알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아마 제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긴 한데 중요한 문제와 시급한 문제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서 상당히 제재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언젠가 풀려야 될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항의 문제지만 북한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한다고 해서 이 제재를 지금 바로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연락사무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락사무소가 갖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양쪽에 무슨 뭐 성조기나 뭐 인공기가 뉴욕에 워싱턴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성조기가 평양에 걸리고 그 자동차 다닌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나 이런 것이 저는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상당히 개방적이고 지금 뭐 핸드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날 그러니까 핵을 이제 뭐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고 하고 병진선을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들한테 인민들한테 어떤 정말 유복하고 어떤 뭐 문명스러운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이 부분을 본다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간 것이나 지금의 여기 온 모습은 결국은 핵을 들고 미국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이지 미국한테 굴복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성조기가 있는 그 연락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평양으로 들어온 게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있다는 것은 인민들한테 엄청난 뭐랄까요? 이제 전쟁 나지 않고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핵 문제와 이 한반도의 문제의 핵심적인 것은 미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연락사무소를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평론가님, 그 연락사무소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교 직전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상호 어떤 그 자국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떤 상대국의 어떤 말 그대로 연락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의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면은 수교 전 단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했던 그런데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이 바로 어떤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해서 바로 북미 수교가 바로 목전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 단계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이것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평화 무드를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로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블룸버그 통신 얘기가 CNN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관련 발언은 좀 있었던 걸로 지금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아까 한 얘기를 전해드리면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CNN도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핵화에 관련된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그럴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멋진 답변이다. 라고 이제 옆에서 그 추임새를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틀리게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CNN이나 블룸버그가 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그와 관련된 어떤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띕니다. 핵무기를 해제한다거나 무슨 동결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포기하냐고 이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그러니까 그 영어 워딩이 뭔지는 확실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핵무기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직역은 핵탄두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비핵화라고는 단어로 썼다면 그건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핵무기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 개발을 한 핵탄두를 의미한다면 그건 대단히 구체적인 발언이지만 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여기 안 왔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의 접근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단어를 일단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결국은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뭐 그 회담에 나왔다라는 건 핵을 폐기에 한 논의를 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회담에 나온 이상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미국 매체 복스라는 매체가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좀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초안이라고 해서 5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 그 북한 지역의 유해 송환, 추가 송환이죠. 그리고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구제 조치.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연락사무소. 그리고 영변 핵단지 생산 중단, 동결. 그리고 남북 경협 문제 협의. 이렇습니다. 5가지가 뭐 이게 팩트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했다든지 또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들,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종합해 보면 그 어젠다로 거론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 그래서 흔히 얘기한 저건 이제 스몰 딜로 얘기하던 바로 그 부분인데 저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이제 그 쟁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종전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가장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때도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의외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을 70년 동안 기술적인 전쟁 상황을 이거를 종결시켰다라는 것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했다기보다도 크게 무게를 두지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훨씬 더 근데 이번에도 사실상은 그 트럼프의 웨이트 중심이라 할까요? 협상 이스라엘은 종전선언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연락사무소든 종전선언이든 뭐 있으면 좋지만 그거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제재 완화를 훨씬 더 중요한 의제로 생각할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과연 이제 그 가격을 어떻게 절충을 해 나가느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 정도로 최소화시키면 성공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북한으로서는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또 그것에 따라서 미국도 사응 조치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죠. 잠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 그 종전선언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전에 그 확대 회담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 얘기도 질문에 나왔었죠. 기자 질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다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종전선언 부분도 이제 환영할 그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장 이렇게 뭐 들어간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큰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서로 이제 이게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죠. 얘기죠. 이제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사실 작년에 트럼프가 직접 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그 싱가포르 선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또 하고 사실은 이 끝나자마자 북한도 이 종전선언에서 계속적으로 한 2달 가까이 언론을 통해서 또 띄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바뀌어서 종전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뜨렸는데요. 저는 이 종전선언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종전선언이 작년에 그 프레임이 하나, 그러니까 허들이 하나, 그러니까 장애물이 만들어졌죠. 신고 마치 이제 뭔가 신고와 같은 뭔가 확실한 행동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어떤 미국 내에서 어떤 그런 이제 허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8개월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싱가포르에서 해주겠다고 한 것을 약속을 안 지킨 측면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종전선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중국에 포함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미국 국내적인 어떤 논란, 뭐 주한미군이나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전선언은 신고와 연결이 되어 있던 작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이름을 갖고 바로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종전선언이든 뭐 이쪽으로 가기는 하루 이틀 만에 쉽지 않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그보다는 좀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간의 불가침과 그다음에 이런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어떤 모양새의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평화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종전선언의 과거 논란을 피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입구를 만드는 그 입구가 바로 아까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협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입구로서 새로운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잠깐만 아까 그 복스 보도 잠깐만 다시 보자면 사실 저는 이게 거의 맞을 거라고 뭐 감히 짐작을 하는 것이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논의 자체가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저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의원님. 그러니까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 차원에서 구체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영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지금 그러니까 제시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큰 틀은 어떤 싱가포르 선언에 있는 것이고, 싱가포르 선언의 어떤 그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조치를 한 단계 더 한 걸음 나가는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얼마나 진전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뭐 종전선언이니 연락사무소니 영변이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 아까 이제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고 다시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잠시 뒤면은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한번 그 회담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메트로폴 호텔 나가 있는 김혜미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확대회담 이제 거의 막바지 시간 같습니다. 그쪽에서 들리는 소식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메트로폴 호텔 뒷문 쪽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가는 출입구 쪽인데요. 약 30분 전부터 이 주변의 통제가 약간 더 강화됐습니다. 북측 경호원들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 경계는 두 정상이 서명식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떠나는 한국 시간 4시 40분,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는 오후 2시 40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건 뭐 여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흐려 보이기도 하고요. 안개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곳 온도는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라서요. 한 23도 정도 됩니다. 오후엔 잠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이곳의 날씨가 회담 그 일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확대 정상회담 전에 두 정상이 호텔에 산책로를 걸었는데요. CNN은 원래 그 호텔 수영장에서 양 정상이 대화를 나누기로 했지만 습한 날씨 때문에 그 일정이 취소된 것 같다고 보도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예. 자, 이후 일정 이제 확대 정상회담 곧 끝나겠죠. 언젠지는 이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오늘 양 정상의 이제 서명식이 있겠고요. 예정이 돼 있죠. 서명식이 있겠고 어떻습니까? 이런 일정들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시간으로 2시 40분이면 메트로폴 호텔을 떠나고요. 그리고 3시 50분부터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메트로폴 호텔 주변에 오페라 하우스와 영빈관이 두 곳 모두 단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영빈관 쪽도 계속 통제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떠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일까지 이곳에 남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하는 일정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메트로폴 호텔 관계자에게 문의했는데 3일까지 이곳의 통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난 뒤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 오늘이나 내일이 되겠죠.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일정 잠깐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죠. 요 다음 일정이 몇 시입니까? 확대 정상회담 다음. 네, 11시 50, 이곳 시간으로 11시 55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55분부터 이 업무 오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업무 오찬에는 사전에 실무 협상을 주도한 비건 특별대표나 김혁철 특별대표도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메트로폴 호텔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자, 네,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예정대로 이제 끝난다면은 그럼 55분에 점심 먹으려면은 한 10분 전에는 끝나야 할 텐데. 네, 일단은 네. 그 확대회담의 시간은 그 뒤에 오찬을 잡은 것은 이제 확대회담 시간을 정확하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까지도 보면 대략적인 시간은 맞았지만 이렇게 뭐 1, 2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네네네. 확대회담도 지금 예정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만약에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1분이라도 좀 귀중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얘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찬에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대되면 약간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요 오찬 시간이라는 것이 네. 단독회담 끝났고 확대회담 끝나고 오찬이 있고 네네. 그 이후에 서명식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오찬이라는 성격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모든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서명식 직전에 오찬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오찬 자체는 어떤 협상 과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뭐 확대회담 이런 걸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뭐 좀 더 그 회담이 연장될 수도 있고 오찬 속에서 더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통상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그냥 오찬은 굉장히 그 편한 마음으로 서로 얘기하는 그런 친교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이 확대 회담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에서 봤던 분위기,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 때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의 분위기, 그 전에 이제 단독 회담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쪽이 이 기대를 갖고 오늘 회담에 이제 임했다. 이러는 것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오늘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참 이번 정상회담의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제 이제 선거 국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러 특검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의혹들이 지금 스캔들이 터지고 있고 오늘도 뭐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두 번째 회담을 통해서 최소한 완전히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 정도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생각보다는 그냥 그 영변 정도를 가지고 뭐 연락사무소를 한다든지 또는 일정 부분 이 제재의 완화를 해서 아마 저는 뭐 금강산 관광 정도는 관광이기 때문에 열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제재의 그런 풀도 해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최종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염려됩니다. 어느 정도 뭐 전체적으로 비핵화라든가 상황 조치 부분에서 좀 낮은 수준의 합의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빅딜, 스몰딜이나 낮은 수준이라기보다는 양쪽 다 이행 가능한 그러니까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그 빅딜을 한다고 선지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합의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좁지만 한 번 간 길을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확실한 출발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그걸 가지고 결국 이번이 뭐 단순히 폐기가 아니라 폐쇄 수준에서 멈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폐기를 향하는 확실한 어떤 출발과 방향성을 갖고 출발했다면 저는 이것은 성공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출발을 해서 맺은 이 비핵화의 약속, 그다음에 그 상응 조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또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잘 엮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노이보다 하노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윤덕민
교수님 걱정해 주신 것이 결국은 그 걱정의 중심에는 미국 내부적 정치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교수가 말씀하신 지금 이제 오찬장 모습이군요. 화면 오찬장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 뭐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위에 프로펠러만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동혁 교수 말씀해 주신 이제 바로 그 부분, 오늘 회담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약간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여기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오기 전도 그랬고요. 오늘 말고도 몇 차례 더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발을 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그 만족치라고 하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특보가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변을 준다면 최소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뭔가 그 금강산하고 개성까지 이제 그 플러스가 됐었던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성 이야기는 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포함이 될지가 좀 궁금하고 근데 또 금강산 그 자체를 평가절할 이유가 없는 게 리수용 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좀 회담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북 관계자들이 인솔을 해가지고 하롱베이를 가고 하이퐁을 가는 거의 어떤 인솔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리수용 부위원장의 어떤 북한에서 어떤 직책이나 어떤 서열을 봤을 때 여기에도 상당한 어떤 함의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하는 게 금강산하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부분까지 확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북한에서는 상당한 어떤 의미를 두고 가격을 높게 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오찬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테이블 모습 다 보입니다. 오히려 어제 만찬보다도 더 만찬스러운 자리인데요. 이제 뭐 자리도 의자 수도 상당히 많네요. 한쪽에 이제 6개 이상, 7개 이상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실무 그 확대 회담에 참석하는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이 오늘 저 자리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오찬에서 자꾸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뭐 김정은 위원장과 뭐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제도 CNN에서 슈퍼 심플한 메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은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플한 메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그 싱가포르 때 오찬과 이제 비슷한 분위기에서 지금 양쪽에 이제 마주 보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는 아마 이제 만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준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서 있는 지금 비추고 있는 부분이 가장 끝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좌석이 저쪽에 이제 6개고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7대7 정도로 있고 뭐 통역이 한 명씩 이제 끼어든다고 한다면은 오찬에는 아마 그 실무회담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참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의 오찬하고 거의 아마 그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도 오찬이 미국은 7명, 북한은 8명 이렇게 이제 오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의 같은 규모.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참석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예정대로면 원래 1시 55분에 오늘 오찬이 잡혀 있습니다. 3분여 지금 남은 시간인데 아직까지 회담장에서 양 정상하고 참석자들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오찬장만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지 어떤지 아까 유선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죠. 중간에 한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말이죠. 네, 휴식 시간이 있었던 걸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배석자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당시 켈리 비서실장, 볼턴 보좌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 그리고 성김 그 당시에 이제 실무 협상을 했던 미국 대사, 주 필리핀 미국 대사. 그리고 매튜 포팅거 이제 아시아 담당 차관보 이렇게 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통역 포함하면 이제 7명이 되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또 이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제 그 당시에 실무 협상을 했던 인물이고 한광상 당 중앙위원까지 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이제 참석을 지금 했었는데 화면에 나오는 거네요. 좀 크게 키워주시면은요. 그래서 사실 노광철 인민무력상이나 한광상 중앙위원 등은 사실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오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의자 수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노광철 인민무력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하노이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저게 이제 작년 모습입니다.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오찬 모습이었는데 거의 지금 오늘 그 차려진 테이블하고 보면은 비슷합니다. 예. 의자 색깔만 좀 이제 바꿨고요. 테이블 세팅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돼 있고, 사실 메뉴도 사실 어제 저녁부터 만찬 때부터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뭐 슈퍼 심플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슈퍼 심플한 메뉴만 놓고 봤을 때도 어제 만찬이 상당히 이게 실무적이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거기서 또 예측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메뉴가 나온 네. 게 등심 스테이크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저는 못 먹어봤는데 뱃속 김치라고 네. 배를 파가지고 그 안에 뭐 김치를 담는 북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나왔고 네. 후식으로 케이크 나오고 수정과가 나왔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마셨을지가 저는 궁금한데. 그러게요. 아무튼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메뉴로. 네. 그래서 어제 사실 뭐 우리가 농반하게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과연 술을 마실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못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코카콜라를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예. 같이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과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 농구 경기하면서 코카콜라 마시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예. 같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싱가포르 회담 때랑도 메뉴를 좀 비교해 보면 한식 그리고 이제 양식이 이제 적절히 섞여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번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새우 칵테일 그리고 이제 소갈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보카도 샐러드 이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나왔었고요. 예. 이제 한식으로는 오이선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오이선이 또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제 만찬에서도 한식과 양식이 적절히 섞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오찬 메뉴에도 한식과 양식이 섞여서 나오지 않겠나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찬장은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이제 관계자들 저기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자리군요. 네, 한쪽에 6자리씩. 예, 6명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싱가포르 회담 때도 보면 아까 화면을 봤을 때 이제 통역은 바로 옆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좀 앉아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 걸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6명이 참석을 하고 통역은 이제 뒷자리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뒤에 앉아서 통역을 그러네요. 양쪽에서 다 이렇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양쪽이 6명씩 참석하지 않겠나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오찬장의 양쪽 정상들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1시 55분 지금 일단 예정된 시각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디테일을 상당히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지금 사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합의문 서명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을 봐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확대 회담 같은 경우에 조문에 대한 것들의 추가적인 뭐랄까요, 손을 댄다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조문을 어떻게 이제 워킹 그룹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 그게 담지 않은 어떤 이면 합의에 관련된 내용들, 저는 또 그 중에 가장 말씀을 하셨지만 제재에 관련 부분들을 과연 합의문에 저는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 해제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싱가포르 합의에도 그 제재에 관련된 명시적인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사실 4개의 합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라는 것은 단순히 북미 관계라든가 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국제사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북한한테만 예외 조치를 주면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가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제재를 이제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락사무소가 단순히 북미 관계 개선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연락사무소는 사실은요 제재 해제와 또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1992년도인가요? 그 베트남이 연락사무소를 하고 95년도에 수교를 맺었을 때 연락사무소를 맺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금수조치 해제였고 그다음에 지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겉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곳곳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유해 송환조차도 제재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금강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면 합의라든가 뒤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북미 정상회담의 금강산 개성공단이 합의문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이번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기꺼이 그걸 짊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복수의 보도가 나올 당시에 그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당시에 이제 로이터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남북 경협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혹은 허용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북 제재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푼다, 뭐 완화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뭐 유해 송환 문제, 연락사무소 문제, 남북 경협에 관해서 뭐 미국이 지지를 표한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이제 로이터에서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인데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절차가 또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합의의 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기자회견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면에서 어떤 얘기들을 또 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도 못하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누이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은 절대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트럼프의 지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어떤 주한미군 문제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까지도 운운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자회견에서의 그런 돌출 행동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봐야 된다. 임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 북한 매체들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북한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있던 부산항으로 이제 기항했던 어떤 이제 미군 함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에 대한 이제 그 기사들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거기까지 담길지 아니면 북한이 이제 진짜로 그거를 주장을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합의문에 담긴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윤 교수님 말씀도 기자회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ICBM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ICBM도 이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비슷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뭘 줄 것이냐 주한미군 문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할 가능성 이런 우려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문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담기거나 왜냐하면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문에는 안 담길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하지만 이제 기자회견 중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어떤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실제 조치를 뭐 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화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담 이후에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제가 있는 거죠.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워딩이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전화해서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상식선에서도 이제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이제 통보를 해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뭐 에어포스 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도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도착해서 다시 통화를 한다든가 뭐 통화나 우리 쪽에 이제 회담 결과에 대한 통보는 이제 이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오찬장 계속 비치고 있는데 유선희 기자가 지금 하노이에 한동안 가 있다가 지금 귀국을 한 상태인데 메트로폴 호텔도 가봤습니까? 네, 메트로폴은 이제 그 구 시가지 한 가운데에 있고 아주 도심이 복잡합니다. 저 앞에 그 영빈관도 바로 걸어서 1분 거리면 갈 수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가까운 곳인데 그래서 저곳이 회담장이 될 것인가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로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창선 부장이 뭐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방문을 하면서 이제 회담장으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미국 관계자들을
방금 전에 오찬장에 잠깐 들어와서 자리를 쭉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자리를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곧 오찬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아직 양국 정상은 이제 확대 회담장에서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시 2분입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오찬 시작 시간이 지금 한 8분, 2시 3분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8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걸 보니 10분 이상 지체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이 지금 오찬장을 둘러본 뒤에 이제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곧 양 정상 포함해서 양측의 그 수행원들까지 같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실 오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이제 포함될 것인가인데 사실 이게 4시 5분에 그 일정에 잡혀 있는 그 일정 제목이 오늘 하노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합의문이라고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선언문이라든가? 그 이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합의문이로 보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합의문으로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문으로. 선언이 아니라 합의문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합의하고 선언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담기는 게 아닌가라고는 기대가 바로 그 합의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백악관 발표 용어에서 좀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그 싱가포르 선언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 이제 전체 한 6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모두의 모두 발언, 그다음에 끝에 있는 그 최종 모습이 있고 중간에 4가지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 두 번째가 그 평화 체제 구축, 세 번째가 비핵화, 네 번째가 유해 송환 이렇게 4가지가 이제 구체적인 게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큰 트랙을만 유지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어떤 그 하노이에서의 합의문은 바로 이 싱가포르의 4가지의 그 어떤 선언적 차원에서의 트랙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학연 순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이제 그 복수가 이야기했던 거 비슷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항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종전선언 얘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종전선언 얘기는 지금 오늘도 잠깐 기자 1대1 질문과 답변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하고 북한 이자가 와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합의문에 담는 것이 이제 옳으냐 안 옳으냐.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고 팽덕회 중국 의용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고 김일성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3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 전쟁의 당사자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제일 많이 전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 당사자고 결국 휴전 협정이 그 조인이 안 됐던 오래됐던 결국은 이승만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인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그거를 추인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북한이 사인을 하게 되고 유엔 사령관이 사인했다는 건 한국도 당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은 항상 평화협정은 미북 간의 협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이건 한국이 당사자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과 김정은 1위원장과의 그런 그 합의를 통해서 3자 혹은 4자 간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해서 한국이 당사자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요. 또 최근에도 평양선언과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3자 혹은 4자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의 한국 전쟁의 당사자, 한반도의 문제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한국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이 거기서 빠지게 된 이유가 좀 저는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2시간 뒤면은 정답지가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종전선언을 이제 미국 간의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거는 조금 그 형식상 물론 정치선언이라 그러지만 한국 전쟁의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종전선언이 합의문에 담겨도 이게 어떤 식으로 담기느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 김의겸 대변인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북미 간의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을 직접 오늘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뭐 당사국들이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양국 간에 이제 합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제 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남북미나 중국까지 포함한 사자, 참여 어떤 선언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장 좋은 모양새는 그거라고 하는 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흑묘든 백묘든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실용적인 접근.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얽히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뭐 평화선언이다, 불가침 선언이다라고 하는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북미 간의 상호 접대 행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확보해 들어가는 여기에 내용적으로 의미를 두겠다라고 하는 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으로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협정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사실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평화협정을 또 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참여 내지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될 수도 없고 평가절하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평화협정이 종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이퀄 종전선언인데 저희 정부가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그 비핵화를 동인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 미국의 입장은 평화협정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하나의 평화협정 전에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 그 과정에서 삼자 혹은 사자라는 거는 법적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빠지게 됐다라는 건 조금 물론 뭐 이게 편이다, 실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고두고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소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전선언을 계속 이렇게 주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그동안에 이 오늘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인데요. 뭐 짧게는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인가 비건인가도 비건이었죠. 대학교 강연에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뭐 문구로든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뭐 비슷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이 그 뭐 제기한 것도 있지만요. 그 전에 이제 부시가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 있었고 또 이번에 지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먼저 제기를 한 거죠. 사실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 쓴 건데 저는 이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는 종전선언의 유효기간은 사실은 이번 2월 28일이 끝이라고 봐요. 2월 28일 이후에 종전선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는 어떤 책임 있는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는 선언인 거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시작점인데 그런 시작점으로서의 이 종전선언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6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전협정 자체가 벌써 1조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바로 갈 수 없고 그렇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뭔가 지켜지고 그 평화협정을 믿기 위한 어떤 그 시작점으로 종전선언을 시작했던 건데 만약에 이게 오늘 좋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비핵화가 추동이 되고 시작이 된다면 종전선언이 앞이 아니라 중간에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종전선언은 오히려 비핵화를 추동하는 게 아니라 가로막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안 해주면 시기간 뒤로 말하면 예를 들면 6월 달에 7월로 늦어지면 오히려 이거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누가 참가할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이 우리까지 포함한 4개국의 관계를 봤을 때 아니 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그거고 중국과 우리 한국 관계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나라는 미, 북미 간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간에서 종전선언의 이름은 아니지언정 적대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예. 이것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한다면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은 평화협정, 진짜 진정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협정을 만드는 어떤 시작점으로서의 어떤 북미 관계로서의 뭐 의미를 부여하는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고 종전 선언의 의미를 저희가 정치적 선언을 굉장히 좀 낮춰서 봐야 되는데 너무 이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걸 하면 노벨상의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전 선언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파장들을 하여튼 최소화하고 정치적 선언이고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의 지혜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은 빌미가 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잠깐 현장 상황을 약간 전해드리면 지금 이제 오찬이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화면을 이제 소리 없이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제 들어오고 있는 화면의 현장음을 저희가 들은 기자들에 의하면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현장의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현장 이제 북미 쪽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몇 분 전에 들렸다고 합니다. 5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이제 단지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지금 불 켜졌습니다. 네, 불은 켜졌고 이제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사진 보도가 나왔는데 이수용 부위원장은 오늘도 하이퐁 지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행을 이끌고 그쪽에 갔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사진에 이제 이수용 부위원장이 나오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오늘 두 갈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북미 회담을 하고 또 이수용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찰단은 또 하이퐁에 가서 보는 건데 이수용 부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때는 오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퐁이 하노이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오찬의 참석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저거 같은데요.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찬에 그러니까 비건과 김혁철이 참여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추가로 문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졌다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거는 단독 정상회담이든 확대 정상회담이든지 간에 사전 합의의 틀을 넘어서는 내지 그건 다른 또 무엇인가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안 조정에 추가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두 특별대표가 만약에 오찬에 참여를 한다면 이미 이 얘기는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찬이 시작이 된다면 그 두 특별대표가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오찬이라는 요 시간 동안에 4시 넘어서 있을 서명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외에 이제 수행원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아주 깜깜했던 오찬장은 조금 전에 일부 불이 노란색 불이 일단은 켜졌습니다. 저 오찬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르클럽바라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그 메트로폴 호텔의 신관에서 이제 중앙 정원과 이제 수영장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오늘 오찬장으로 이제 꾸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르클럽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처럼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 투자자들이 이제 베트남에 이제 건설을 한 그런 이제 곳입니다. 이 호텔 자체가 1901년도에 그래서 지어졌으니까요. 이제 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거라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고풍스러운 외관 그리고 이제 안에 형식 이름 자체가 다 프랑스식으로 돼 있고 또 이제 로버트 맥나마라 이제 그 당시 예전 미 국방장관 그리고 응우엔 꼬탁 전 베트남 외무장관 이런 분들은 이제 베트남전의 주역들인데 1997년에 모여서 그 메트로폴 호텔에서 얘기를 하노이 대화 이른바를 하면서 이제 전쟁을 좀 피할 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장으로 이제 결정이 됐을 때 불신 대립 이런 북한과 미국의 그런 과거를 좀 불식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그동안에도 중요한 장소로서 역할을 했던 메트로폴 호텔의
한 바의 모습인데요. 평상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양 정상이 합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오찬을 하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찬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메뉴가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CNN 보도에 따르면 전체는 애플 푸아그라 젤리 그리고 메인 메뉴는 이제 빙어 후식으로 이제 인삼 절편과 인삼차, 뭐 바노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빙어 먹기 참 힘들 텐데 말이죠.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 스노우피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빙어가 아니고 뭐 어떤 메뉴인지 스노우피쉬라고 돼. 스노우피쉬여서 어떤 좀 생선의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뉴도 궁금하고요. 과연 어떻게 이게 그 합의를 하고 나올지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종전선언 이야기 잠깐 좀 더 해보면은 어제 일부 보도에서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간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다자 협의체 제안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아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더 나가서 다자협의라는 것은 이제 그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는지 몰라서 이게 4자냐 6자냐 그것도 아직 뭐 밝혀지지 않은 거고 이거 뭐 이런 선언을 제안을 할지도 안 할 것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서 핵 합의를 했고 그때마다 이제 뭐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합의문에 놓고요. 그래서 제네바 합의에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이제 한반도 평화 협정을 다루기 위한 4자 회담을 열기로 해서 제네바에서 4자 회담이 열린 적도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남북과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6자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9.19 공동성명에도 동북아의 어떤 평화 체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평화 협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 회의체도 두기로 됐었는데 결국 그것이 결국 합의문만 나오고 가동이 안 됐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평화 협정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당사자 문제들을 둘러싼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저희 입장은 2+2입니다. 남북한이 한 합의문을 보장하기 위한 미중이 보장해주는 그런 2+2 형태의 회의체와 또 협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뭐 그것이 뭐 또 이 러시아나 일본이 또 참여하는 2+4가 형식이 될지 그거는 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점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지난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년사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다자간 협력, 그 다자간 이제 협의체를 이야기를 벌써 해버렸고요. 신년사에 그런 어떤 워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12월 달에 그거에 관련돼서 뭔가에 이제 그 미북 간에 있지 않았냐 이런 상상을 하겠고요. 바로 며칠 이어서 어디를 갔냐면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을 간 것도 결국은 뭐 프레임 B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자간 안보 협력 평화체제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언이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탄이라고 본다면 결국 지금 평화협정은 양자가 아니라 분명히 다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고 특히 97년 12월부터 있었던 4자 회담이 이미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본회의 회담과 예비 회담을 통해서 4자 회담이 그때 남북 미중 4자가 회담을 가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쩌면 부활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평화선언을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종전선언을 한다거나 평화선언이 그 의미가 있고 다자간 그 평화협정을 시작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사실은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해서 뭐 예를 들면 3월 달, 4월 달에 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조금씩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제 1시 55분에 점심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양 정상의 움직임조차도 아직까지 이제 지금 확대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확대 회담을 나왔다는 뭐 그런 움직임도 없고 해서 지금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중간에 20분인가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책 수기 작전 타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성격의 가능성이 크죠.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회담은 사실은 이게 통역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뭐 2시간이나 3시간 하지만 통역을 두고 하는 회담은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고 절반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왕왕 이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의미를 따지기에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지만 아직 점심도 안 먹고 계속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정상들 그리고 수행원들. 얼마만큼 어떤 부분까지 이제 합의를 했느냐는 잠시 뒤 4시 안팎에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4시 5분에 이제 서명식이 있으니까요. 수년이 된다면 4시 반 정도 그쯤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특집 생방송 프로그램 요 시간은 지금 이제 끝나고요. 바로 하노이 현지에서 관련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